오늘 하셔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외웠던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반도체라고 하는 화학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이 반도체는 물리 1에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물리 올림피아드에서도 여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자, 요즘에 신소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 반도체가 뭔지 보시면, 우리요 고체 물질이 있어요. 고체 물질들 중에서 얼마나 전기가 잘 흘러, 멋진 말, 전기 전도도. 여러분들은 몸속에 있는 DNA만 있으면 얘 누구야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물질들은 그 물질들의 전기 전도도가 얼마야? 그것만 보면 걔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물질의 특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냐, 전기 전도도에 의해서 물질을 분류하면, 고체 상태일 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너네 알아? 뭐야? 도체야. 됐어. 그래서 도체라는 건 고체 상태일 때 전기를 잘 흐르게 해, 이런 애들을 모아서 도체라고 합니다. 이 도체의 대부분은 누굴까? 금속과 유일하게 딱 하나 비금속 흑이온입니다. 되겠어? 비금속 중에 딱 하나 흑이온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도체는 대부분 금속이다. 근데 도체보다는 전류가 조금 덜 흘러.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일 때 전류가 안 흘러. 거의 안 흘러.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도체라고 부르는 절연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냐,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해요. 그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고체 상태의 물질을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전류가 얼마나 잘 흘러요? 의 반대말은 뭐야? 전기가 왜 안 흘러? 이거죠.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걸 멋진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너네 배워왔어. 저항이라고 불러.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성질을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거꾸로 저항이 제일 큰 건 누굴까요? 저항이 제일 큰 건 이 중에 누굴까요? 당연히 절연체죠. 절연체가 저항이 제일 커. 그 다음이 반도체고, 그 다음이 도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 전도도와 저항은 반대말이구나 라는 건데, 어떤 하나의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뭘까? 여기 이런 애가 있어요. 이 아이의 저항이 얼마야?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싶어요. 저항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려 4가지가 있어. 저항을 결정하는 건 일단 그 물질이 금이야, 플라스틱이야, 유리야 라고 하는 첫 번째는 물질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죠. 그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결정될 거니까. 그래서 물질마다 그 물질만의 저항값을 고유하게 갖고 태어납니다. 됐니?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멋진 말로 비저항이라고 해요. 이 비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야. 그 비저항을 우리는 로라고 씁니다. 로라고 써요. 글이 써야 그냥 이를 길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 값이 1인애가 있고요. 0.1인애가 있어요. 누가 더 전류를 잘 흐르게 할까? A일까 B일까? A요. A는 비저항이 0.1밖에 안 되는데 B는 비저항이 1이야. 자, A가 B에 비해서 전류가 10배 잘 흐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자, 이 비저항은요, 모든 물질을 다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구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굵기, 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그 물질의 표준 저항값을 구한 걸 비저항이라고 한다.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다. 됐어? 자, 이 비저항도 물질마다 다 다르니까 물질의 특성입니다. 마치 녹는 점, 끓는 점처럼. 근데 보면 알아?
이 비저항을 역수로 만드는 게 전기전도도예요. 그래서 전기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값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런가 하면 같은 물질. 그럼 선생님 얘가 은인데요. 얘도 은이에요. 그럼 모든 은은 저항이 다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들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의 길이에 따라 저항이 달라져. 두께는 똑같은데 길이가 길어져. 저항이 어떻게 될까?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배워왔습니다. 길이는 길수록 저항값이 커지는 경향성을 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사실은 물질은 그 안에 원자로 되어 있고요. 그 원자 바깥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한 방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가다가 얘가 원자랑 퉁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가다가 부딪히면 튕겨 나왔다가 돌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부딪히는 것보다 부딪히는 게 저항이 커지는 거야. 전류가 잘 못 흐르게 되는 거야. 되겠어? 네, 근데 길이가 길어지면 이 길이가 L인데 길이가 2L이야? 그러면 L자리가 하나 더 붙는 거야? 그럼 부딪히는 원자의 개수가 많아져. 원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저항이 뭐해질까? 커지는 거죠. 부딪힐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져. 당연한 얘기야. 되겠지? 길이가 길어지면 그 안에 원자들이 많아서 충돌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같은 물질이라도 이 굵기. 이 새끼 굵어요. 얇어.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 굵기를 멋진 말로 단면적 이렇게 불러요. 이 단면적이 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요 굵기 안에 양성자가 4개 있어서 충돌을 한단 말이야. 근데 굵기를 2배 더 굵게 해요. 길이는 똑같은데. 길이가 똑같으면 양성자 개수는 똑같이 4개인데요. 굵어졌다는 얘기는 땡겼다는 거야. 땡기면 이때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그러면 가다가 전자가 충돌할 확률이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죠.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값은 줄어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근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같은 물질도 저항이 달라져요. 자, 이때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요, 작아져요? 물질마다 달라.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있어. 이게 바로 도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 제품들 속에는 도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제품은 뜨거우면 저항이 커져서 전력 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기 제품들은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 자, 그런가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가 있다. 그게 바로 반도체와 전연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4개인데 이러한 저항 값은 사실은 계산합니다. 이 4개를 가지고. 저항을 우리가 레지스탕스의 약자 R 쓰잖아요. 자, 이 저항 값은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저항인 비저항에다가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비저항이라는 걸 안 배워요. 그래서 얘를 빼고 저항은 단면적 분의 길이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단면적 분의 길이에 저항은 비례해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단면적 분의 길이에다가 비저항을 곱하면 정확한 저항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요 비저항과 단면적 길이는 있는데 온도는 없잖아요. 있어요. 비저항이요 온도가 10도일 때 은의 비저항과 온도가 20도일 때 은의 비저항이 달라서 그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을 계산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을 찾아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의 저항을 결정하는 건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버전은 물리 버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화학 버전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질은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있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도체도 절연체도 아닌 오늘 반도체가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반도체는 누굴까요? 주기율표 꺼내세요. 반도체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 반도체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가지고 있는 14족이 반도체입니다. 자, 14족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비금속인데 얘는 금속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되게 금속스러운 비금속이야. 되겠어? 금속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금속이지만 어쨌든 비금속은 비금속이야. 근데 금속의 성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만 조작하면 금속처럼 전기가 잘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아이들, 걔네들이 바로 14족에 있는 아이. 누구니? 누구야? 14족. 탄소와 규소죠. 그중에서 탄소는 다이아몬드 만들 때 쓰니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게 14번에 해당되는 누굽니까? 규소입니다. 14번에 해당되는 규소를 우리가 주로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데 이 규소는 과학 시간에는 규소라고 부르죠. 근데 자, 공대 언니 오빠들은 얘를 규소라고 하네요. 똑같은 아이인데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공대에서는 이 새끼를 실리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반도체 산업단지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리콘이라고 하고요. 얘 주로 어디 있게요? 모래에 있습니다. 모래가 다 규소예요. 그래서 모래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규소를. 여기서 돌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규소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규소가 14족에 속하잖아요. 그럼 14족에 속한다는 얘기는 체외곽의 전자가 몇 개? 4개. 그래서요. 규소는요. 체외곽에 양성자가 14개 있으니까 전자도 14개가 있어야 되는데 꼬맹아 실제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4개. 그래서 체외곽의 전자 4개 있어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게 규소야. 자, 우리는 결합할 땐 체외곽에 있는 전자를 이용해서 완벽하려고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릴 때는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 그리는 거고 안쪽에 있는 전자는 안 그리는 것 뿐이지 안에도 전자 있어요. 됐어? 그래서 규소는 바깥쪽에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전자가 4개 있으면 얘는 완벽하니? 말해. 아니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전자가 꽉 차지 않았어요. 그러면 꽉 채워야죠. 됐어? 꽉 채우려고 또 다른 아이와 결합합니다. 근데 얘는 비금속이잖아. 근데 옆에요. 다른 애들은 없고 나랑 똑같은 규소들밖에 없어. 그러면 나랑 똑같은 규소밖에 없네? 그러면 규소는 비금속이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무슨 결합해야 되죠? 공유결합합시다. 그러니 너도 짝꿍 없는 4개 전자 있지? 자, 그러면 우리 미전자 하나, 내전자 하나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아직 여기도 비었는데? 그러면 여기도 또 다른 규소를 가져다가 우리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여기도 공유결합 만들고요. 여기도 얘랑 공유하고요. 여기도 또 다른 규소를 데려다가 공유를 하면 안에 있는 노란색은 보세요. 전자가 몇 개 됐습니까? 세, 빨리. 몇 개? 8개. 옥텟 규칙 만족하죠. 완벽해진 겁니다. 되겠어? 너만 완벽해? 나도 완벽해야 돼. 그럼 너도 또 다른 규소 가지고 와. 그래서 얘도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결합. 나도 완벽할 거야. 그럼 너도 데리고 와. 그래서 또 다른 규소들과 무한대의 공유결합을 반복하고 있는 게 이게 실리콘입니다. 이게 규소입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규소는요. 완벽하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규소들과 무한겹의 공유결합을 반복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규소들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규소를 우리는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원소로만 되어 있으니 얼마나 순수하겠어? 순수 반도체라고 해. 그래서 이런 애들이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안 흐르고 절연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야. 근데 아이씨 어차피 이럴 거 도체만큼 전기 잘 흐르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삼성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 얘가 도체만큼 나도 전기 잘 흐르고 싶어. 나의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 공학에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멋진 말로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이걸 뭐 한다 그러냐면 도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도핑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순수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도핑을 합니다. 그걸 불법적으로 운동선수들이 도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도핑 테스트인 거예요.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우리가 도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도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얘가 너무 순수하니까 살짝 때를 묻히자.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막 들어오고 갖다 집어넣어? 아니요. 여기에서요. 요거 하나 규소 빼고 다른 원소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순수하지 않게 만드는 걸 우리는 두 번째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순수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게 도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규소 하나 빼고 다른 원소 넣을 건데 아무나 넣으면 돼요? 안 돼요. 14족에다가 반드시 다른 물질을 도핑할 땐 13족 아니면 15족만 도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소 좌우를 보시면 그 중에서 규소보다 왼쪽에 있는 게 13족이죠. 누굽니까? 빨리 봐. 규소보다 왼쪽에 있는 거 누굽니까?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아니야? 그러니까 13족 중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도핑할 거야. 되겠어? 자,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노란색 규소 너 나와 이 새끼야. 이렇게 해. 그러면 여기 있는 규소가 나가면서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여기다 집어넣었던 전자를 같이 빼서 나갑니다. 빼서 나가는데 그때 이 안에 알루미늄이 들어오면서 걱정 마! 내가 꽉 채워줄게!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새끼는 13족이야.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냐? 3개 가지고 들어와. 됐어? 내가 꽉 채워줄게!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전자 3개를 꽉 이렇게 채우면서 와! 꽉 찼다! 이 지랄하는데 정말 꽉 찬 거 맞아? 아니죠. 여기 전자 하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인데 실제로요. 물질 속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거 있는 거잖아. 근데 고체는 껍질들이 두꺼워져서 전자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채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전자를 꽉 채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잖아. 근데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선생님은 4공목만 채워볼게요. 자, 4개가 있다고 쳐. 그래서 4개를 아까는 꽉 채웠었는데 이때 규소를 빼고 알루미늄 집어넣으니까 그 4개 중에서 3개만 차고 하나는 안 찼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요. 그동안은 꽉 차서 움직이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한 자리가 비니까 여기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니? 순간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전류를 흐르면 얘네들이 자유롭게 확 움직이면서 전기가 잘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전자 하나를 채우지 못한 빈 공간이 생겨서 얘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데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이 빈 공간을 우리가 구멍 공짜를 써. 원래는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자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구멍이 되는 거야.
플러스를 우리가 양이라고 부르거든요. 됐어?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성질을 띠는 구멍이 생깁니다. 13족을 도핑하면 그 양공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반도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영어 좀 했어요. 마이너스를 영어로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플러스는 뭐라고 할까요? 포지티브. 그래서 13족을 도핑한 반도체를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13족이 아니고 15족을 도핑해요. 자, 규소 오른쪽 옆이 15족이겠죠? 누굽니까? 인입니다. 그래서 규소 뺀 자리에 이번엔 인을 집어넣는 아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인을 집어넣으면 인이 들어오면서 걱정 마, 내가 꽉 채울게. 그러면서 얘가 들어오는데 얘는 몇 족? 15족이니까 체외곽의 전자 몇 개이니? 5개나 있어. 이게 문제야. 규소가 빠지면서 내 자리가 비어 있어서 얘가 가지고 온 전자를 채울 건데 하나, 둘, 셋, 4개밖에 못 채웁니다. 근데 전자는 5개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전자가 있던 자리를 4개를 꽉 채우고도 전자 하나가 남으니까 전자가 없던 그 위에 껍질로 전자를 하나를 올려요. 그럼 원래 여기는 전자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다 빈 구멍들 천지였는데 하나가 올라오면 얘는 나머지 빈 구멍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자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얘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게 바로 15족을 도핑할 때 나타나는 현상. 자, 15족을 도핑하면 마이너스가 늘어나.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딱 2종류 있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걸 삼성하고 엔비디아에서 미친 듯이 만들고 있는 중이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걸 만들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만들면 오메가 이런 식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를 왜 컴퓨터 배운 친구들이 없는 거야? 정보 안 해봤어? 정보 코딩 같은 거 안 해? C 언어 배운 적 없어? 요즘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정보를 좀 배우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해보세요. 코딩 프로그램은 좀 하지 않나? 자,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뭐 따로 시간이 있어서 해요. 네? 뭐 따로 뭐 수업 시간이 있어요. 과목.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코딩 같은 거 할 때 사용되는 그 코딩 조절할 때 쓰는 게 이 반도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에서 그럼 얘는 P형이에요? N형이에요? 아닙니다. 반도체 하나 안에 절반은 P형, 절반은 N형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반도체 소자가 있어요. 또는 이 한 덩어리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PMP 또는 MPN의 구조로 조합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으로 도핑한다고요. 되겠어? 그랬을 때 한 덩어리 안에 2종류의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됐어? 우리가 둘을 영어로 더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더블이 그리스어에서 듀오에서 온 단어거든요. 됐어? 그래서 듀오 또는 다이 이게 더블의 근원이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반도체 2개 있어요 라는 뜻으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둘이라는 뜻의 다이. 그래서 오드라고 불러요. 다이오드 중에 좀 유명한 애가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 맞습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가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그래서 LED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LED. 되겠냐? 이게 바로 얘로 만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3개가 한 세트야. 3개를 우리가 트라이, 그래서 트라이앵글 배운 적 있잖아요. 그 트라이가 3개라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도체 3개 들어있으니까 트랜지스터야 라는 얘기를 컴퓨터에서 많이 씁니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되겠어? 이거 가지고 CPU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다이오드를 회로도에 이렇게 연결을 해. 됐어. 이렇게 회로도에 연결을 할 때 아무렇게나 건전지를 꼽는 게 아니고요. 건전지를 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봐야죠. 자, 이때 어느 쪽에 플러스가 오게끔 하냐면 나 그 전에 물어볼게. 이거 긴 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입니다. 짧은 게 마이너스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되겠어? 이때 플러스가 P형 쪽에 꽂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P형이 와서 플러스와 만나게 꼽아야 제대로 꼽은 거다. 그래서 외우세요. P풀. 못 외우면 병신이다. P풀. 됐지? 이렇게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가 오게끔 전압을 꼽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순방향 전압을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꾸로 꼽으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꼽는 걸 역방향 전압을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어? 그래서 역방향으로 꼽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순방향으로 꼽아야만 전류가 다이오드에서 흐릅니다. 자, 그때 순방향으로 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봐봐. P형 쪽에 플러스가 꽂혔어. 그러면 거꾸로 N형 쪽에 마이너스가 꽂혔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 포지티브형 반도체 속에 뭐 들어있다고? 뭐 들어있다고? 아니요. 포지티브형 반도체 속에는 포지티브가 들어있죠. 뭡니까? 플러스를 띠는 구멍. 뭡니까? 양구. 됐어.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구멍들인 양봉이 드글드글한데 거기다가 플러스를 꼽았어. 그러면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할까? 밀죠. 그래서 이 새끼가 밀립니다. 그래서 얘가 밀려서 갑니다. 어느 쪽에 P형과 N형이 만나는 멋진 말 접합면 쪽으로 끌려갑니다. 또 N형 반도체요. 네가티브형 반도체니까 N형 반도체 속에는 뭐가 많다고요? 뭐가 많다고요? 얘가 바로 자유전자가 많습니다. 자, 근데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한 N형 반도체 옆에 마이너스를 꼽았어.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밀죠. 그래서 얘도 밀려갑니다. 어느 쪽에? 접합면 쪽으로 밀려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양봉하고 자유전자가 근처에 오게 되죠. 그랬을 때 그동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 빈 공간이 없어서 못 갔어. 막혔어. 근데 지금은 자유전자가 옆에 빈 공간이 양봉 있네. 그래서 이걸 타고 아싸!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똑같은 반도체인데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양봉이 없어서 못 움직였던 아이들이 양봉이 생기니까 그걸 타고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되겠어? 그럼 꼬맹아, 전자가 N형에서 P형으로 이렇게 전자가 갔네? 그럼 전류는 전자와의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전자가 N형에서 P형으로 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건전지의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전류라고요. 그렇게 흐를 수 있는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에 P형 반도체가 와야 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P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P형 반도체 옆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얘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끔 됩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내용 배우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셔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건전지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서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직류 전압이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쓰는 건전지는 직류 전압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입니다. 근데 건전지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정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연결할 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해서 꼽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집에 콘센트에다가 얘 꼽을 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고 꼽죠. 확인하고 꼽니? 확인 안 하고 꼽니? 확인 안 하고 꼽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에는 직류 전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콘센트를 꼽을 때 나 한 번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확인하지 않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집은요 매 순간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였다가 그 다음 순간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극이 매 순간 바뀝니다. 1초에 70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콘센트예요. 1초에 70번의 극이 바뀝니다. 이렇게 극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무슨 전압이라고 하냐면 아는 사람 그걸 교류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압 자체가 교류 전압이야. 그러니 이쪽에 플러스가 걸릴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의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우리 집에 흐르는 전류도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집에 교류 전압이 흐르니까 이렇게 핸드폰에 충전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핸드폰에 충전하려면 교류 전압이 흐르면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 집에서 충전했는데? 그 안에 반도체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을 직류 전류가 흐르는 장치로 바꾼 겁니다. 그래야만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제품들은 반도체가 없으면 그런 작업들을 못해요. 그래서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요. 우리가 쓰는 선생님 노트북, 핸드폰 이런 것들 다 휴대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충전되어 있기 때문이고 충전기라는 게 있는데 충전을 시키는 방법은요. 충전판은 이런 식으로 금속 2개만 있으면 돼. 사실은 충전기 자체는 구조가 엄청 단순해. 금속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전압이 있는 곳에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자, 금속은요.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아서 중성인 거예요. 맨 처음에. 이물질이 중성인 이유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은 전하량이 들어있어서 중성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를 거는 순간 플러스가 여기 있는 전자를 끄집어서 이쪽으로 가져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 새끼가 끄집어 가니까 점점 빠져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 반대편 이쪽으로 박혀. 그럼 느껴봐. 여기 있는 전자들은 점점 개수가 줄어드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 되겠니? 플러스 극으로 충전되고 있는 중이야. 대신에 전자는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무슨 극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극으로 충전되는 거야. 그래서 충전이 다 끝나면 100% 충전됐어요. 얘는 24시간 쓸 수 있는 충전 상태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이쪽이 플러스라서 여기 있는 전자를 꺼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럼 전자는 어떻게 오니? 다시 오죠. 가려고 했는데 얘명 다시 불러. 가려는데 또 와. 그러면 충전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교류 전류가 전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야. 우리 집은 교류 전류야. 그러니까 충전기를 꼽아봤자 충전될 수 없는 구조야. 그러니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해줘야 돼. 이 전자를 뽑아서 됐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다시 못 가게 막아야 돼.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가게끔 해야 돼. 자, 그때 꼬맹아 봐.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는 건전지 표시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 집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압을 그려야지. 교류 전압 기호는요. 이렇게 그립니다. 태극마크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극마크로 표시되어 있는 걸 우리가 교류 전압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그러니 한순간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 순간에는 거꾸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한 번은 거꾸로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반도체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를 설치하면
실제로 반도체는요, 무조건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지 거꾸로는 못 가잖아요. 전류가 이렇게만 흐르지 거꾸로 이렇게 못 흐르게 합니다. 되겠어? 이거 거꾸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가 P형이고요. 여기가 N형인데 우리 P형 쪽에 플러스 오게 하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오게 걸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 여기 P형 쪽에 드글드글 있는 게 누구라고? 생각해. 여기 뭐야? 양봉. 양봉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서 여기 이렇게 있죠. 맞아? N형 반도체에 있던 자유전자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끌려가죠. 그러면 얘가요, 빈 공간이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못 흐릅니다. 되겠어? 그래서 자유전자가 양봉을 타게 이 두 개가 접합면에서 만나게끔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P형 쪽에 플러스를 걸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양봉과 자유전자가 이 둘의 가운데 접합면에서 만나요.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근데 우리 집은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집은 시간이 지나면 한 번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 그걸 이렇게 그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꾸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그거를 이렇게 그릴게. 됐어? 네, 우리는 흐르는 방향을 뿔마로 놔요.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플러스 쪽에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마이너스 쪽에 그릴게요. 그래서 우리 집은 주기적으로 순방향 전류와 역방향 전류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교류 전압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반도체를 연결해야 충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연결을 해놓으면 우리 집에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통과시킵니다. 거꾸로 전자를 뺐다가 다시 오려고 할 땐 가지마!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반도체가. 되겠어? 그래서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통과,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못 가게 전류를 막아버립니다.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통과시키고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할 때는 못 흐르게 얘를 끌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형광등 같은 데다가 반도체 하나를 뚝 설치해. 그러면 형광등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 질환합니다. 1초에 70번. 됐어? 사이키 조명 도는 거야. 신나 막 엄청. 됐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겠어? 자,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 충전기에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기세를 10만 원어치 낸다고 쳐? 그 중에서 5만 원은 버리고 있는 거야. 반만 쓰는 거니까. 아깝죠. 됐어?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 머리가 열나 좋아요. 로켓도 발사하잖아. 자, 그래서 요즘에는요, 버리는 전류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는 물리 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고 버리십시오. 이 부분은. 됐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회로도를 만들어. 다이아몬드 형태의 회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놓는데 여기에 이렇게 반도체를 연결하는데 우리 P형 반도체를 이 표시로 한다. N형 반도체를 이 표시로 한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일일이 쓰지 않고 저 기호만으로 어디가 P형이고 어디가 N형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잘 봐. 이 표시 어디서 봤지? 이게 P형 표시고 이게 N형 표시인데 이 표시 어디서 봤다. 플레이 버튼이죠. 한 번 누르면 플레이, 한 번 더 누르면 일시정지. 됐어? 네, 우리가 쓰는데요. 한 번 누르면요, 순방향의 전압을 걸어줘.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그 동영상이.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전압을 역방향으로 바꿔줘.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못해서 동영상이 멈추게. 됐어? 그래서 일시정지가 되게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P형 반도체를 표현하는 기호고 이게 N형 반도체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N형과 P형에 걸려있는 전압을 순방향으로 역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플레이와 일시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기호로 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가 여기에 축전기가 이렇게 이제 꽂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가야. 지금 여기가 교류 전압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 2번, 3번, 4번. 선생님이 이 그림을 외우질 못해가지고 이 순서, 이 방향이 이게 맞는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교류 전압을 걸었는데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왔습니다. 어디로 전류가 흐를까? 어디로 흐를까?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 이렇게 못 가죠. 막혀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이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이 축전기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끔 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1번으로 갈까? 4번으로 갈까? 다 가능하죠. 근데 1번으로 가면 다시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4번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들어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때 2번을 지나 4번으로 가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해. 되겠어? 자, 근데 거꾸로 이렇게 전압이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는 순간 전류로 거꾸로 플러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3번 지나서 여기에 잘 보세요. 전류가 아까랑 똑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오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1번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반도체를 만들어 놓으면 축전기가 있는 데서 곳에 전류가 계속 순방향,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게 아니고요.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던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던 저항에 걸려있는 전류가 다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래서 충전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 제품 속에 충전기가 있는 곳 속에 이런 구조로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충전이 가능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저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고 기술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가는 게 영재고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조금 선생님이 확장해서 설명해봐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물리학에서 배우는 약간 깊이 있는 내용 가지고요. 통과 수준에서는 그냥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몇 종을 도핑해야 돼? 13종. 그래서 N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몇 종을 도핑해야 돼? 15종. 그 안에 있는 양공하고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 개가 한 세트인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다이오드. 그래서 세 개가 한 세트인 걸 뭐라 그런다고? 트랜지스터. 그 중에서 다이오드의 역할이 뭡니까?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해준다. 집에요.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장치를 뭐라 합니까? 정수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를 한 방향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의 역할을 뭐라 그러지 아세요? 다이오드의 역할은 물을 걸러내는 게 아니고 전류를 걸러내죠. 그래서 정수기가 아니고 정류작용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류작용해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이오드의 역할이 정류작용하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그 다이오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발광 다이오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너네가 보시면 자, 60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 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도체는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많아서 도체야. 부도체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부도체야. 저 7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6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조금은 있어. 그래서 반도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자, 그 중에서 순수 반도체 그림 61페이지. 완벽하게 규소로만 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입니다. 공유 결합을 4번씩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순수 반도체만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불순물 반도체 만든다. 밑에 표 보세요. 그 중에서 N형 반도체 몇 쪽 도핑? 15. 네, 쓰십시오. N형 반도체 옆에 15족 도핑. 15족을 도핑하면 뭐가 많아지는 거야? 뭐가 많아지는 거야? 자유전자. 되겠습니까? 그 자유전자들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자, P형 반도체요. 몇 쪽 도핑하는 거야? 13족. 13족을 도핑하면 도핑할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야? 양고. 멋진 단어 배웠네요. 양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그림 좀 보세요. 자유전자가 많은 그림하고 양공이 생긴 그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되겠어? 그래서 이 그림만으로 N형 반도체인지 P형 반도체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죠? 자, 넘어가자. 이러한 반도체로 만든 기구들을 우리가 반도체 소자라고 불러요. 소자. 되겠어? 반도체로 만들어진 아이들을 반도체 소자라고 합니다. 그 반도체 소자 중에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칩들 만들어 가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3페이지 1번, 2번, 3번 빨리. 자, 됐지? 첫 번째,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게 뭐라고? 도체. 도체이고, 자유전자가 적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게 도체. 부도체. 되겠어? 자, 부도체이며 조건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생겨 전류가 흐르는 거. 조건에 따라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걸 뭐라 그런다고? 반도체. 우리 책은 늙은 책이라서 부도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요즘은 절연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누구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야.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14족에 속하는 아이. 누구요? 규소요. 규소 이용해서 우리 반도체 만들 거야. 자, 그래서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14족 원소로 반도체 소자의 제작에 주로 쓰이는 원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반도체 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옆에 보시면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시는 건데 그 중에서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디귿으로 가셔야 되고요.
우리가 LED라고 하는 거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발광 다이오드를 얘기합니다.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회로라고 하는 게 컴퓨터에 있는 CPU인데요. 얘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너네 알아? 컴퓨터 애새끼 머리 열러 좋지? 컴퓨터가요 연산하는 속도가 빠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컴퓨터가 쓰는 숫자가 2개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컴퓨터 언어가 뭡니까? 0과 1이죠. 이거밖에 안 돼요. 0과 1로만 더하기 빼기 하면 여러분들도 빠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속도가 빠른 겁니다. 우리는 사용하는 숫자가 10개라서 속도가 느리고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원래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단순해서 그래요. 그래서 단순한 새끼라서 오류가 적고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컴퓨터 언어 0, 1, 0, 1 이걸 우리가 신호를 만드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이오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 그럼 순간 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지? 그러면 1이야. 그 다음 순간에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해. 흐를까 안 흐를까? 전류가 안 흐르지? 그럼 그걸 0으로 인지해.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0, 1, 1, 1, 0, 0, 1, 0, 0, 1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컴퓨터로 신호를 주는 걸 전류를 흘렸다 안 흘렸다 하면서 컴퓨터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한글 문서 작성하고 저장하면 각각의 한글 하나하나를 이 숫자 기호로 지네들이 인지하는 거야. 그랬다가 출력하면 이 기호를 읽어서 우리가 알아듣는 한국말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하는 장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컴퓨터의 그래서 하드웨어의 가장 중요한 CPU입니다. 뇌예요, 컴퓨터 뇌. 그 컴퓨터 뇌가 이 반도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직접 회로라고 한다. 그래서 컴퓨터의 중앙 정보 처리 장치에 쓰이는 소자예요 라고 하는 게 직접 회로.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넘어가자. 자, 넘어오시면 선생님하고요. 자, 66페이지요. 자, 66페이지부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 단원, 두 번째 단원이 끝났습니다. 73페이지까지. 그래서 66부터 73까지 풀면서 선생님이 5분 단위로 질문받을 거예요. 빠른 속도로 풉니다. 남들 속도 못 따라가면 죽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가 정상 수업이고 다다음 주부터가 내신 기간이라 3주 휴강합니다. 다음 주까지가 정상 수업, 다음 주에는 수업이 있습니다.
내신 신청한 친구들 중에 변동했는지 얘기하세요. 권서연 일요일 2시. 그 다음에 윤수는 미수강. 윤수야 맞니? 찬이는 교재만. 자 찬이야. 아 시험범위 아니야. 특이한 학교가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 주원이는 일요일 2시고 영주차만 일요일 6시. 그 다음에 주연이가 일요일 10시. 박주연 맞아? 은서가 일요일 2시입니다. 태규가 일요일 6시입니다. 시윤이가 일요일 10시. 주한이가 일요일 10시. 태희가 일요일 2시. 그 다음에 은재하고 유찬이는 내신 신청 안 합니다. 자, 인우 어떻게 되는 거니? 하는 건데 일요일 10시. 일요일 10시. 제가 보통 못 봤어. 자, 아민이가 일요일 2시고요. 그 다음에 우혁이 미수강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중에서요. 시험 범위가 나왔을까요? 대략? 이제 시간표를 짜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험 범위를 저희가 알아야 짤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특이한 학교가 있습니다. 자, 태희야. 다른 애들은 뭐 집단이라서 뭐 다른 아이들도 알 수 있을 텐데 태희 학교는 네가 대표라서 대략적인 시험 범위가 그럼 우리는 뭘 수업하죠? 우리가 뭘 수업해 드려야 될까요? 일단 대략적으로 지금 어딜 배우고 있는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어? 안 들렸어. 전혀 학교 안 다니는 거야? 아니, 저 미친년 저거 아니, 이씨. 아니. 너네 학교에서 배우는 진도를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아, 그래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시험 범위겠죠?